찐한 보장, 신의 설명. 안녕하세요. 찐보험 신보험 신관호 팀장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입한 보험이라고 하면 저는 제일 먼저 실손의료비 보험, 줄여서 실비보험일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병원에 다녀오면 내가 낸 의료비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보험이죠. 이 실비보험 안에 생각보다 큰 혜택이 숨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잘 몰라서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실비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해주는 급여 항목의 본인 부담금은 물론 비급여 항목까지도 일부 보장해주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보완책으로 3,596만 명이나 되는 많은 분들이 가입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가입한 보험이지만 이 실비보험에 대해 잘 몰라서 나만 혜택을 못 보거나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실비보험에 숨어있는 혜택 3가지와 실비보험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까지 깔끔하고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분들이 보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한 영상이니까 지금까지 몰라서 손해보셨던 분들 이 영상 하나로 확실하게 도움되실 겁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실비보험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금전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혜택이 하나 있는데요. 실비보험의 숨은 혜택 첫 번째는 자기부담금 상한제입니다. 입원 치료로 사용한 자기부담금이 연간 200만 원을 초과하면 자기부담금 없이 모두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2010년 1월에 실비를 가입한 분이 입원 치료로 4천만 원의 의료비가 발생했다면 2세대 실비이기 때문에 자기부담금 4천만 원의 10%인 400만 원을 제외하고 3,600만 원을 돌려받는 게 아니라 자기부담금 상한인 200만 원을 초과했으므로 200만 원을 제외한 3,800만 원을 보상받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4세대 실비의 경우 급여 항목에만 자기부담금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4세대 실비를 가입하신 분이 입원 치료로 급여 의료비 3천만 원이 발생했을 경우 급여 항목의 자기부담금 20% 600만 원을 제외하고 2,400만 원을 돌려받는 게 아니라 자기부담 상한인 200만 원만 제외하고 2,80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급여 의료비가 2천만 원 발생했다면 자기부담금 30%인 600만 원을 제외하고 1,400만 원만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4세대 실비 비급여 항목은 자기부담금 상한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실비보험에 있는 자기부담금 상한제는 고액 치료비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실질적이고 아주 좋은 혜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혜택이 좋은 실비를 그것도 2개씩이나 가입되어 있는 분들 계실 텐데요. 공무원이신 분들, 교직에 계신 분들, 일부 직장인 분들 중 단체 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단체 실비보험이 있는데 개인 실비보험료 내는 거 아깝다는 생각 하실 텐데요. 실비보험의 숨은 혜택 두 번째는 개인 실비보험료 납입 중지 기능입니다. 일단 실비보험은 여러 개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없는데요. 실제 지출한 의료비 한도로 비례 보상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실비보험금으로 1,000만 원을 받을 상황이 생겼다면 개인 실비만 가입되어 있다면 개인 실비보험에서 1,000만 원을 지급받게 되는데 개인 실비와 단체 실비 모두 가입되어 있다면 개인 실비에서 500만 원, 단체 실비에서 500만 원 이렇게 비례 보상으로 1,000만 원을 보상받게 됩니다. 가입 시기별 자기부담금 및 여러 상황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겠지만 실비가 2개 가입되어 있다고 보상을 2배로 받을 수 없다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당연히 보험료를 이중으로 지출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 실비 보험료 납입 중지 제도를 꼭 아셔야 합니다. 개인 실비 납입 중지로 보험료 지출을 아끼실 수 있고요. 단체 실비 또한 납입 중지 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납입 중지 조건은 단체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되어 있을 때 개인 실손보험을 1년 이상 유지한 경우 중지할 수 있는데요. 실비를 중지시킨 후 실비를 다시 재개할 때도 조건이 있습니다. 퇴직하거나 회사를 옮겨 단체 실손보험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일 때 단체 실손보험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재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끔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개인 실손보험 가입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경우 퇴직 등으로 단체 실손 종료 시 개인 실손으로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전환 조건은 5년 이상 단체 실손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이며 단체 실손 종료 기준 1개월 이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환 시 심사 기준인데요. 직전 5년간 단체 실손 보험금을 200만 원 이하로 수령하고 10대 질병 치료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무심사로 심사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무심사로 전환하기에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무심사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규 가입과 동일하게 심사를 거쳐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퇴직할 때 요건이 되지 않아 전환할 수 없고 신규로 실비 가입하기 힘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건강할 때 미리 개인실비보험을 가입한 후에 1년만 납입하고 중지시켜 놓으면 퇴직 후 건강 상태와 상관없이 개인실비를 살릴 수 있으니 이 방법 꼭 참고하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일 때문에 유학이나 어학연수 때문에 워킹 홀리데이 등으로 해외에 나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몇 년 동안 국내 병원을 이용할 일도 없는데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는 그대로 나가고 이거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한 실비보험의 숨은 혜택 세 번째, 해외 장기 체류자 납입 중지 기능입니다. 2009년 10월 1일 이후 실비보험을 가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국내 병원 이용이 사실상 어려운 이 기간 동안 불필요한 보험료 납입을 막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적용 조건은 간단한데요.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후 귀국 시 여권 사본과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해당 기간에 납입한 실비보험료를 사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은 해외 여행자 보험과 실비보험을 같은 보험사에 가입한 경우에는 출국 전에 사전 납입 중지 신청도 가능합니다. 사전 납입 중지 신청을 못했더라도 사후에 환급받을 수 있으니까 3개월 이상 장기 출장을 나가시는 분들, 학업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장기로 해외에 체류해야 하는 분들이나 이미 하셨던 분들은 꼭 사후 환급이나 납입 중지 기능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국민건강보험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면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실손 의료비 보험,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그만큼 보험금 청구도 많이 하실 텐데요. 저희 찐보험 신보험은 전 보험사를 비교 분석하여 여러분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설계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존 보험에 대한 무료 보장 분석도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및 무료 보장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는 카카오톡이나 연락처로 문의 주시거나 영상 댓글 남겨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숨겨진 혜택이라기보다는 실비보험을 활용하는 방법, 즉 주의사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험금 청구는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병원에 다녀오면 그때그때 바로 청구하실 텐데요. 이미 보험을 잘 준비해 놓은 분들은 상관없지만 보험 가입을 하려는 분들 혹은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은 소액 청구권이나 급한 청구권이 아니라고 한다면 천천히 청구하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내가 가입한 실비보험 보험사에만 청구 기록이 남는 게 아니라 대부분 보험사에게 청구 이력이 공유가 됩니다. 이런 경우 보험 가입 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데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감기, 비염, 피부과 치료 또는 간혹 머리가 아파서 어지러워서 가슴이 답답해서 병원에 가는 일이 발생하곤 하죠. 또 여성분들은 유방이나 생식기 등으로 초음파 검사를 한 뒤 큰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받고 실비 청구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앞서 이런 질환들은 대부분 한두 번 병원 치료를 받고 나면 호전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짧게 2회, 3회 통원한 이력은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중 5년 이내 7일 이상 치료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30일 이상 약 처방이나 1년 이내 추가 검사 재검사만 받지 않았다면 3개월만 지나면 고지할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보험 가입을 하실 때 문제없이 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런 질환 등으로 치료를 받고 그때그때마다 바로 보험금 청구를 하다 보면 보험 가입 시 알릴 의무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청구 이력들이 많기 때문에 가입을 거절할 수도 있고요. 특정 질병이나 특정 부위를 보장해주지 않는 부담보 승인이나 보험료를 더 비싸게 내야 하는 할증 등으로 보험 가입을 승인해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병원에 방문해서 해당 질병에 대한 검사 결과지, 의무기록사본 등 여러 가지 의적 서류들을 제출하라고 하는 번거로운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죠. 간단한 예를 들자면 허리가 아파서 1년 전에 도수치료 3일, 물리치료 2일 등 5번의 치료를 받았다면 5년 이내 7일 이상 치료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보험 가입 시 3개월만 지났다면 알릴 의무에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를 바로바로 하셨다면 청구 이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척추 관련 질병은 보상을 못 받는 부담보로 가입해야 하거나 상해 관련 특약들은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새로 가입하려는 분들 또는 기존보다 좀 더 좋은 보장으로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보험금 청구는 3년 이내에만 하면 보상받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관련 서류들을 잘 모아두셨다가 보험을 잘 준비하고 난 뒤 청구하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럼 보험금 청구만 안 하면 어떤 병력이 있어도
보험 가입할 때 문제 안 되겠네, 고지 안 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보험 가입 전 알리르무 사항은 보험금 청구를 했냐 안 했냐를 묻는 게 아니라 병원에 갔던 이력과 치료력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았어도 내가 알리르무 사항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다면 꼭 고지하셔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아서 보험사가 모른다고 고지 위반으로 보험 가입을 하게 되면 정작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상황일 때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상법 제651조 고지 위반으로 인한 강제 보험 해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보장받으려고 가입한 보험이니 당연히 계약 전 알리르무 사항은 꼭 잘 지켜서 가입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가입한 실비보험의 숨은 혜택들과 보험금 청구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렸는데요. 보험은 내가 알고 있는 만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 꼭 기억하셔서 불필요한 손해 없이 내 보험을 똑똑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